난세를 가르는 칼끝. 초승리가 천하를 흔들다. 새벽 안개가 전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뇌필의 말이 맹렬한 속도를 내며 서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황건적의 거대한 장수는 대도를 높이 지켜들고 보효했습니다. 너희 같은 의용군이 감히 황천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말발굽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긴장감은 활수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전장의 모든 시선이 그 한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장비였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장팔 3호를 앞으로 내질렀습니다. 강철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 무기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에 말들이 뒤로 밀려났고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황건적의 장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힘은 그가 다시 무기를 휘두르려는 찰나 관우가 측면에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관우는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본 뒤 가장 큰 빈틈이 드러나는 순간 단 한 번 칼을 내질렀습니다. 강철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적장의 태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한 번의 일격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적장을 향해 달려든 것이 아니라 흔들리던 아군의 진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패를 앞으로, 장병은 한 줄 더 전진하라. 병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침착한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무너졌던 전열은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고 흩어졌던 병사들은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장을 지켜보던 노장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청년은 단순히 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다. 황건적의 장수는 분노에 찬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장비를 향해 거칠게 돌진했습니다. 장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다시 충돌했고 거센 충격에 주변의 병사들까지 뒤로 밀려났습니다. 장비는 이를 악물며 버텼고 관우는 적장의 움직임을 차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유비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관우의 청룡도가 번개처럼 허공을 스쳤습니다. 적장은 가까스로 몸을 틀어 치명적인 일격은 피했지만 손에 쥔 무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기를 잃은 적장은 더 싸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건적 병사들의 기세도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적장은 조금씩 관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 언덕 위에서 또 다른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검은 바탕 위에 흰 글자가 새겨진 깃발. 한 장수가 언덕 위에 서서 조용히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 힘을 보았느냐?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장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하는 넓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 이름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수많은 영웅과 맞서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자 황건적은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관군은 함부로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먼저 부상당한 병사들과 백성들을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장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추격하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적을 끝까지 쫓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길이군요. 장비도 크게 웃으며 창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좋습니다. 그 길이라면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불타던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난세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황건적의 본진에서는 패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수들은 침묵했고 장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지휘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용군 새 때문에 선봉이 무너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막 깊은 곳에서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막 안을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그 말과 함께 장막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 의형제는 첫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로 인해 더욱 강한 적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밝히던 환호성은 어느새 부상병들의 신음으로 바뀌었고 피비린내는 아직도 전장 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무너진 성벽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타는 집을 잃은 백성들,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진 병사들. 난세는 승자에게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황건적의 거대한 본진, 수천 개의 천막이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노란 깃발은 거센 바람에 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는 패배를 보고하는 장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가장 안쪽에 앉아있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명이라고 했는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장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 유비, 관우, 장비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내는 지도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탁군을 짚었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만 천하를 얻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자는 언젠가 가장 두려운 적이 된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부하를 바라봤습니다. 정예군 5천을 준비하라. 이번에는 놈들의 희망부터 꺾겠다. 며칠 뒤 유비의 의용군에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대장장이, 사냥꾼, 상인,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유비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백성을 위해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장비는 훈련장을 뛰어다니며 병사들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장은 힘으로만 드는 것이 아니다. 발부터 움직여라. 처음에는 웃음이 많던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자 그의 엄숙함 속에서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조용히 병사들에게 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세 사람은 정말 다르다. 누가 우두머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셋이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찰병 하나가 말을 몰아 진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은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정찰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찔려 있었습니다. 급봅니다. 황건적의 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진영이 술렁였습니다.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정찰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3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유비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황건적의 진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수천 명의 백성이 피난해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병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맞서면 전멸합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전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저 성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버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장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도 함께 갑니다. 관우도 천천히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의를 위해 맹세한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편 황건적의 본진에서는 검은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길어질 필요가 없다. 유비를 생포하라. 관우와 장비는 죽여도 좋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무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북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대지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유비 일행은 작은 언덕 위에 올라 끝없이 밀려오는 적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깃발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였나? 관우는 말없이 청룡도를 움켜쥐었습니다. 유비는 멀리 백성들이 숨어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 안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러서면 저 사람들의 내일은 없습니다. 그 순간 수만 명의 황건적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돌격하라. 땅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황색 물결이
새 의형제를 향해 무섭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세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대의전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낮이었지만 낮이라고 부르기에 어려울 만큼 어두웠습니다. 전장을 뒤덮은 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며 일으킨 먼지, 말발굽이 땅을 짓이기며 솟아오른 흙먼지, 그리고 피비린내가 섞여 만든 검은 장막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전쟁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래 단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작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건적의 군세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파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해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였습니다. 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적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수천 명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이를 악물고 장팔 사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자신들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노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 비명, 함성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저 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오래된 세월만큼 깊었습니다. 보게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숫자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공포를 조금씩 잠재웠습니다. 전장에서는 황건적의 장수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그가 외쳤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 목소리는 전장을 가득 메웠고 모든 생명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얻는 생명이라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우가 말없이 앞으로 나섰고 장비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돌격! 황건적의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발걸음이 동시에 땅을 짓밟았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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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가 흔들리며 하늘에서는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방패가 올라갔지만 화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유비의 곁에 있던 병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또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끝이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비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몸으로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우리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키느냐. 그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전장을 가르는 북소리였습니다. 흔들리던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황건적의 첫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성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다리가 걸리고 장끝이 성 위로 솟구쳤습니다. 성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때 관우가 조용히 말을 몰았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장을 가르는 하나의 벽처럼 보였습니다. 저 미친, 혼자 간다고.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룡도가 햇빛을 받아 푸르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한 번의 배기, 또 한 번.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비명과 금소금이 뒤엉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번개가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건적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쓰러져도 끝이 없었습니다. 관우가 길을 열어도 그 틈은 순식간에 다시 메워졌습니다. 장비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팔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언덕, 계곡, 좁은 길.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전쟁은 힘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관우가 돌아봤습니다. 오른쪽을 유인해 주십시오. 장비, 계곡 입구를 막아라.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는 남은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십시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우가 적을 끌어당기고 장비가 계곡을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황건적의 진영이 찢어졌습니다. 포위됐다. 길이 없다. 혼란이 퍼졌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작은 군대의 외침이 거대한 파도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황건적 장수가 웃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신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들어올리자 산 뒤에서 깃발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시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황건적 장수가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의 의지는 하늘을 뒤덮는 군세 앞에서 무력하다. 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로운 군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없는 물결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청룡도를 들었습니다. 장비가 장팔 3호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 처음 보는 군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 사람. 그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전장을 뒤흔들 존재였습니다. 전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의형제 연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을 가르는 백마, 새로운 영웅의 등장. 전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었던 함성은 사라지고 남은 곳은 거친 바람뿐이었습니다. 먼지로 가려진 지평선, 그 너머에서 새로운 군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흰 깃발, 정돈된 진영, 흔들림 없는 기병대. 그들의 움직임은 황건적의 군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혼란도 없었고 불필요한 함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한 발걸음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황건적의 장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군대는 누구냐? 부하가 다급하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 백마를 앞세운 관군입니다. 공손찬 장군의 군사로 보입니다. 순간 황건적 진영에 작은 동요가 번졌습니다. 언덕 위 한 장수가 흰 말을 타고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황건적의 진영을 훑었습니다. 그 다음은 관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 유비, 관우, 장비. 그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는 적지만 군대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군. 그는 검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이런 자들과라면 함께 싸울 가치가 있다. 유비 역시 새롭게 등장한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왔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군대는 질서가 살아있습니다. 평범한 의용군이 아닙니다. 장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난세에서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니까. 유비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새겨들었습니다. 그때 백마를 탄 장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끝을 황건적 진영으로 거두며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공손찬이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이 창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외침과 동시에 백마 기병대가 움직였습니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가 계곡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군마들이 안개를 가르며 질주했고 긴 창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순식간에 황건적의 전열이 흔들렸습니다. 황건적 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병을 내보내라. 놈들의 돌격을 막아라. 양측의 기병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창이 부러지고 말들이 방향을 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의 기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 줄이 무너지면 뒤에 줄이 곧바로 메었고 한 기병이 빠지면 다른 기병이 빈틈을 채웠습니다. 전장은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심한 듯 검을 들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관우의 청룡도가 번쩍였고
장비는 장팔 사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새 의형제는 다시 한번 전장의 중심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공손찬의 기병이 열어준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앞으로! 지금이 백성들을 지킬 기회다. 그 외침은 흔들리던 관군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황건적의 전열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총지휘관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드디어 모두 한 곳으로 모였군. 그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산등성이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의 궁수, 그리고 그 뒤에는 중무장한 정예 보병. 그들은 처음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함정이다. 관우도 곧바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형님, 보위망이 다치고 있습니다. 유비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앞에는 황건적 정예군, 뒤에는 아직 완전히 합류하지 못한 공손찬의 본대, 좌우는 좁은 계곡. 한순간의 판단이 수천 명의 생사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모든 병력은 왼쪽 능선으로 이동한다. 기병은 후방을 엄호하라. 공손찬은 그 명령을 듣고 유비를 바라봤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전장의 흐름을 읽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창을 앞으로 겨누었습니다. 좋다. 오늘만큼은 그대를 믿겠다. 바로 그때 황건적 본진 가장 뒤편에서 거대한 북이 3번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와 함께 거대한 깃발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붉은 바탕 위에 황금빛 글자가 새겨진 깃발. 그 깃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황건적 병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손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관우가 청룡도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비는 천천히 검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적장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지금까지의 전투는 모두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쿵, 쿵, 쿵. 거대한 북소리가 산맥을 울렸습니다. 황건적 본진 가장 높은 언덕, 붉은 깃발이 천천히 치솟자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비는 말고피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적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장병, 우측에는 기병, 후방에는 활을 든 궁수들이 층층이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갑옷을 입은 황건적 총지휘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전장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위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황건적 정예군이 4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유비는 단숨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포위망이다. 적은 단순히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의영제와 공손찬의 군세를 좁은 계곡으로 몰아넣어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관우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퇴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장비는 창을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뚫고 나가면 된다. 장비는 말을 몰아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장팔사모가 크게 휘둘러졌습니다. 황건적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진영이 갈라졌지만 곧바로 뒤에서 새로운 병사들이 빈틈을 메웠습니다.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았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길을 열어도 길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이 없군. 반대편에서는 관우가 청룡도를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적의 숫자보다 움직임을 먼저 읽었습니다. 정예군은 빈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진영도 사람이 만드는 법. 아주 짧은 순간 지휘 명령이 전달되는 틈이 생겼습니다. 관우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려 적 주병이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청룡도가 번쩍이는 순간 황건적의 명령체계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작은 균열이 거대한 진영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유비는 그 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지금이다. 공손찬 장군. 공손찬은 즉시 뜻을 이해했습니다. 백마기병, 돌격. 하얀 군마들이 계곡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말발굽이 울릴 때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황건적은 갑작스러운 측면 공격에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건적 총지휘관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상대로다. 그는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산등성 위에서 검은 깃발 수십 개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궁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활이 일제히 당겨졌습니다. 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유비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화살이 구름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쏴라. 순간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올렸지만 쉴 틈 없이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말들이 놀라 울부짖었고 진영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장비는 몸을 돌려 쓰러진 병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라. 관우는 청룡도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며 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유비는 다친 병사들을 뒤로 물리며 끝까지 전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능선 위에서 은빛 갑옷 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 기마병이 엄청난 속도로 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기병이 질서정연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손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직접 왔단 말인가? 유비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낯선 젊은 장수, 흰 말을 단 채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달려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 같았습니다. 아직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훗날 그는 천하의 상산의 조자룡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창을 앞으로 켜누는 순간 전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건적의 총지휘관도 처음으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두 영웅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음을, 진정한 전설은 이제부터 쓰이기 시작한다는 것을.